안녕하세요. 저는 나를 바꾸는 운동 성공 파트너 레인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퍼스널 트레이너 협회를 통해서 트레이너분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지금은 대전에서 퍼스널 트레이너 또는 선수 트레이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운동선수 생활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운동선수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운동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를 가게 됐고, 대학교에서 배웠던 운동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론들, 트레이닝, 생리학,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는데, 거기에서 배웠던 운동들은 보디빌딩 방식의 웨이트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 팔꿈치를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팔꿈치 수술은 원래 가동 범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이 닿아야 되는데, 오른쪽 팔꿈치를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뼈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이 이렇게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어떤 수술을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운동선수 생활 때 그랬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좀 가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런 선수 생활을 종료를 하고 제 스스로의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냥 체육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체육학과에서 이제 배웠던 어떤 방법론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운동을 했죠. 왜냐면 제가 헬스 몸 만들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몸 만들기 운동을 했습니다. 몸 만들기 운동에는 그 보디빌딩 방식의 운동 프로그램으로 제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죠. 벌써 이제 제가 한 16년 전이니까요. 그 방식들밖에 없었고, 그렇게 배워왔고요. 선배들한테도 그렇게 배웠고,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운동을 했었는데,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었고, 나름 좀 고민해서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나름 잘하겠지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무게도 많이 했었고, 중량도 어느 정도 했었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무릎을 5년인가 6년 전에 무릎 수술을 했어요. 무릎은 내측 오른쪽이고요. 오른쪽이고,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을 이제 파열이 되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었는데, 한 번에 다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그게 더 극대화되고, 어떤 동작을 통해서 갑자기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는 그냥 운동을 괜찮게 잘했었는데, 똑같이 스쿼트 하고, 똑같이 레그 익스텐션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좀 통증이 갑자기 왔었고요. 그 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제대로 무릎을 구부리지 못했고, 좀 많은 문제를 느꼈죠. 진짜 이거는 위험하겠다. 내 스스로의 몸 관리를 제대로 못했었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계속 꾸준히 조금씩 계속 열심히 했었고요. 나름대로 이제 운동을 지도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색깔과 철학을 갖고 운동을 지도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 몸 하나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좀 그 당시에 이제 회원분들에게도 좀 죄송했었고, 좀 스스로 약간의 당황하고 자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트레이닝 방식은 나름 공부를 해서 좀 고려해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한참 부족했던 거죠. 5년, 6년이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 무릎 수술을 하게 된 거니까, 어쨌든 좀 되게 걱정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몸에 관심이 많다 보니, 수술하고 나서 이제 수술하면서도 이제 하반신 마비를 시키거든요, 주사로. 그래서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직접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과정도 의사분께 얘기를 드려서, 어차피 눈이 떠 있거든요. 하반신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떠 있는 상태로 그 수술하는 영상을 보면서 저는 되게 신기해 했었어요. 뭐 감각은 당연히 없고, 무릎에.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이제 기부스를 하고 2주간의 활동을 못 했죠.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몸을 쓰던 사람이고 평생을 움직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근데 이제 나름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을 조금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 뒤로 이제 관리를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왜 내가 무릎을 다치게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계속 고민했어요. 그리고 공부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름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유럽, 미국 이런 어떤 선진국 트레이닝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했고 또 궁금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 해외 분들, 특히 유럽에 있는 유능한 석학분들이 있는데, 그 석학분들이 국내에 왔을 때 그런 교육들을 무조건 참가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싶다. 이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어떤 생각으로, 어떤 철학을 갖고 트레이닝 하는지, 그리고 이 방법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했기에 이 방법들을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좀 스스로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 직업이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고 싶었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또 제 몸도 관리를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그래서 실제로 4번, 5번 정도 다녀왔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육을, 미국 선수 트레이닝에 대한 트레이닝 시스템도 경험해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경험하고 싶었고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좀 공부를 했고, 지금도 제가 트레이닝하는 철학은 빠르게보다는 바르게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그런 과학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해서 이론이 과학적인 근거라고 해서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 그거를 내 몸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제가 현재 트레이너분들 또는 코치분들을 양성하고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전달했을 때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전달을 받았던 선생님들 중에서도 효과가 좋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도 실제로 회원분들을 지도하고 선수분들을 지도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점 더 자신감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론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으면 충분히 그 내용들은 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일반적인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일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선행되는 저만의 운동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좀 많이 알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어떤 운동을 하던지 간에 뭐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고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안 다치고, 그러니까 부상 없이 운동을 하기를 저는 좀 원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길 바랬고, 그리고 현장에서 지도하시는 분들께도 그렇게 지도를 해야 우선적으로 위험의 요소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쳐보고 수술해보니까
정말 병원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 다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트레이닝의 방향과 철학은 멋진 몸짱이 되고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실제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지만 몇 주 전에 제 회원분께서, 여자 회원분께서 프로필 촬영도 하셨고요. 근데 그분에게 어떤 머신을 이용한 운동을 했냐? 머신 운동 하나도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리웨이트 운동,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던 어떤 패턴들, 안 좋은 습관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서 운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체중도 10kg 이상을 뺐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도 계속 경험하고 있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정말 좀 부상 없이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조금 자부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은 운동 프로그램은 과학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그 이론들을 토대로 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제 몸으로 먼저 느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무릎을 수술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했었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릎을 수술했는데 무릎 강화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머신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했다면 과연 이 근육에 대한, 무릎 근육에 대한 발달은 있겠지만, 대퇴사두근에 대한 근육 발달은 있겠지만, 사람의 본질적인, 그러니까 즉 펀더멘탈이라는 단어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의 본질적인 움직임 성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접하게 되었고, 실제로 재활 운동이나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운동을 접근을 할 때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움직임에 대한 본질적인 거, 움직임, 어떻게 사람이 움직이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저의 트레이닝 프로그램 구성에는 핵심적인 게 이동수단입니다. 즉 잘 뛰고, 그러니까 잘 걷고, 잘 뛰고, 잘 점프하고, 방향 잘 틀고, 어떤 무게를 들었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기능적인 거, 그 사람 몸의 기능적인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우선은 이 로코모션, 이동수단에 초점을 두고 많은 트레이닝을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 회원분들에게, 또는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도 일반인 분들은 결국에는 잘 뛰어야 된다라는 어떤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다이어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도 중요하고 결국에는 운동도 중요한데, 그 운동에서 심폐지구력 운동, 그다음 유산소성 운동을 많이 해야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육량을, 근비대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여자분들은 근육이 커지고 싶거나 어떤 그런 방향성을 많은 분들이 원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시합을 나가려고 하는, 피트니스 시합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 선수분들에게는 그런 운동 방법이 필요한 반면, 일반인 분들도 그런 몸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지만, 내가 몸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서 좌식 생활이 많고 불균형이고, 몸이 불균형인 상태에서 그냥 하나의 관절만, 하나의 근육만 집중하면서 하는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은 비대해지고 커질 수 있지만, 과연 이게 건강한 관절이고 건강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실제로 제가 뭐 많은 분들보다 대단한 그런 건 전혀 없지만, 제가 다치고 경험을 해보니 저의 운동선수 생활 때의 운동 프로그램은 우선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기술적인 걸 향상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시합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초점으로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체력 훈련도 그 기술을 잘하기 위한 초점으로 운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보디빌딩,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보디빌딩 백과라는 게 있는데, 그 책을 토대로 해서 생활 스포츠 지도 그 방법에 대한 이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동을 했었어요, 과거에. 네. 근데 결국에는 제 몸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쌓여서 다치게 되었고 수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고, 결국에는 사람의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움직일 때 웨이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만 밥 먹지 않고요, 이렇게 로테이션과 이런 관절의 회전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관절이 움직이는데, 그냥 단순하게 머신으로만 이렇게 하는 운동을 했을 때 이 이두근에 대한 발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 신체의 퍼포먼스나 과연 이런 것들이 체력의 요소, 심폐지구력, 근력, 그 다음에 뭐 지구력, 유연성, 뭐 협응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체력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고르게 발달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운동 프로그램 구성을 우선 제 몸에 맞게끔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리고 싶었던 거는, 운동 과학적인 그런 이론들이 있고, 그 과학적인 이론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조인트 바이 조인트라는 어프로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관절과 관절의 접근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관절마다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각 관절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제가 만약에 한 발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축구 선수면은 공을 찰 때 왼발은 공 옆에다가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발은 공을 찹니다. 근데 이 왼발에서의 발의 그 지지하는 능력이 만약에 불안정하다면 공을 정확하게 또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찰 수 있을까? 라는 어떤 방법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각 관절마다, 즉 관절에 있는 근육이 있고, 그 근육에는 신경에 대한 신경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신경계를 조절하는, 반응하는 이 뇌의 성향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조금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이 채널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이 얘기는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그래서 조금은 어려우셔도 그냥 간단하게 좀 그냥 흘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그리고 제 운동 프로그램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그런 요소들을 조금 고민하고 프로그램에 녹여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인트 바이 조인트라는 이 방법들이고요. 그래서 스테빌리티와 모빌리티라는 이 단어들이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하체의 보행, 그리고 이동수단, 이런 로코모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동수단에 맞춰진 하지의 기능들을 좀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좀 이렇게 이론으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서브 시스템이라는 접근법인데요. 사람은 상체는 이렇게 열린 사슬 움직임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체는 계속 걷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인간의 정말 중요한 이동수단이거든요. 그 이동수단을 발달시키고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동수단, 즉 걷기를 할 때 좀 이상한 패턴으로 걷게 돼요. 예를 들면 O다리 또는 X다리, 좀 걸음걸이가 이상하고요. 또는 뛸 때도 이상하게 뛰고요. 그러니까 계속 무릎이나 발목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 이 발의 기능이 좋지 않고 고관절의 기능이 좋지 않아서 이제는
보상작용으로 허리까지 통증이 발생됩니다. 더 나아가서 목까지 통증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몸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몸은 연결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서브 시스템이라는 이 보행수단에서 서브 시스템 이론을 접근을 해서 운동을 접근하시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스스로 기능적으로 좋아지게. 그런 다음에 그 기능이 좋아지면 무게를 더 첨가해서 운동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두 번째 이론은 서브 시스템이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론들은 뭐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또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근막경선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막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피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뼈, 그리고 근육,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세포까지 이렇게 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막으로 형성되어 있는 어떤 연구자분들께서 봤더니 몸이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발견된 이론들을 가지고 또 어떤 패턴을 유사성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그거에 맞춰진 운동을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활 운동에서도 그런 패턴들을 고려해서 실제로 재활 운동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근막경선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근육 하나하나 운동을 한다고 해서 힘이 정말 세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다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고요. 되게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론적인 근거들을 조금 고려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지금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는 운동 전문가분들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도 아직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 영상 내용이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조금은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더 많지만 마지막 네 번째로 정리를 할게요. 네 번째는 저희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걷기까지 또는 뛰기까지의 이런 성장 발달 과정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몸을 뒤집고 어떻게 몸을 일으키려고 하고 근육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걷기 시작하고 어떻게 뛰기 시작하는지 어떻게 쓰기 시작하는지를 연구했던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어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PNF, 보이타 치료, 그다음에 DNS 컨셉의 다양한 어떤 이런 운동 방법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치료사분들께서 병원에서 실제로 그런 방법들을 토대로, 이론들을 토대로 해서 인간의 몸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통증에서 통증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운동으로 넘어가게끔 많이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운동 단계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서서 운동을 잘 못하면요, 무릎 하프닐링 포지션이라는 그런 포지션으로 좀 낮게 해서 좀 쉽게 해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포지션이 좀 더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면 더 낮게 해서 엎드린 포지션이나 내발기기 포지션이나 누워서 하는 포지션을 바꿔서 다시 단계별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동작이 안 되니까 그냥 머신으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정말 단순하게 근육에만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다 하면 그 운동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저도 당연히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있고요. 저항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깨 운동도 하고 있고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저는 어깨라는 근육에 집중하지 않고요, 그 동작에 집중합니다.
사람이 제가 갖고 있는 이 관절들의 기능, 근육의 기능, 이 기능들을 한 번에 잘 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움직임들과 퍼포먼스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어떤 도구들을, 다양한 도구들을 그냥 제 몸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바벨이 필요 없어도 됩니다. 저는 바벨 벤치프레스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바벨 숄더 프레스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바벨 스쿼트를 안 해도 됩니다. 꼭 바벨이라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무릎 수술 이후에도 저는 레그 프레스를 안 했고요. 그리고 레그 익스텐션을 안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몸을 발달시키고 근비대를 많이 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저의 목적은 안 다치고 제가 부상을 방지하면서 운동 수행 능력을 높여서 오랫동안 운동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저의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이론들과 그리고 저의 운동 목적, 운동의 방향,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운동을 하고 계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뭐 정보를 많이 얻으시고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은데 그냥 그 운동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운동에는 아직까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상 없이 오랫동안 운동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그리고 이런 인터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제 인터뷰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조금 재미없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하지만 운동을 할 때 조금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토대로 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보자분들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좀 지루하게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운동 프로그램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실질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민해 보니까 우선은 운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시냐면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체로 구성을 해볼게요. 상체로 먼저 상체 운동은 상체 수평 밀기, 예를 들어서, 그리고 상체 수직 밀기, 이렇게 두 가지로 밀기 형태의 운동을 고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체에서도 상체 당기기, 하지만 그 상체 당기기도 상체 수평 당기기, 그리고 상체 수직 당기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구성해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하체 운동이 있겠죠. 하체도 고관절 쪽을 이제 사용하는 이런 하체 당기기가 있고요. 그리고 하체 밀기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추천하는 거는 이제 대각선상으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좀 구성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대각선상에 대한 운동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걸음걸이 할 때 이렇게 대각선상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대각선상으로 움직이는데 그 대각선상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할 때도 고려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각선상의 운동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벤치프레스를 할 때 플랫 벤치에서 덤벨 프레스를 할 때 한 손으로 하는 겁니다. 한 손으로. 그리고 하체 운동을 하면은 두 발로 하는 스쿼트도 좋지만, 당연히 잘 돼야 되고요. 스쿼트도 좋지만 한 발로 하는 이런 런지 형태나 또는 한 발로 하는
스플릿 스쿼트나 이런 운동들을 조금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이제 단계를, 그래서 저는 대칙성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운동의 단계는 순서가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몸 상태를 모르면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이디어만 얻을 뿐이지, 지금 이것도요, 정보만 얻을 뿐이지 운동을 배울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운동을 지도하니까요, 제가 직접 봐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운동이 무엇인지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유튜브로 배울 수는 없어요. 절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냥 정보만 얻으시는 거고, 그냥 재미있게 유튜브를 보실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우선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대칙성 패턴에 대한 운동을 조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몸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관절을 움직일 때 다리를 뭐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때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요. 인간의 기본적인 이 움직임은 다 되셔야 됩니다. 우선 만약에 안 된다면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어깨 운동을 더 많이 발달시키니까 이렇게 해야 돼, 누구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진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들의 몸을 평가를 할 수 있으면요, 운동 프로그램은 되게 심플합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운동은. 근데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몸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만약에 몸을 자세하게 보고자 하고 계속 관심이 있으시면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옆모습, 뒷모습 또는 앞모습 이렇게 해서 영상 같은 거를 찍으시고 다시 피드백 받으셔서 하시면 좋아요. 그나마.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자꾸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몸을 체크했다면 가장 먼저 운동의 순서에는 먼저 그 가동 범위가 나올 수 있도록 폼롤러나 마사지 또는 스트레칭 등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몸통 조절, 그러니까 즉 안정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무게를 들었을 때 이런 흔들림이 적은 사람일수록 운동을 잘합니다. 적은 사람, 움직임이 적은 사람, 어떤 무게가, 외부에 대한 어떤 저항이 왔을 때 그런 조절 능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흔들림이 적은 사람일수록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코어 운동,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코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이제 또 생각할 게, 코어 운동은 뭐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좀 기니까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복근 운동과 코어 운동의 차이를 아시나요? 복근 운동은 복부에 있는 근육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트위스트도 하고 앞으로도 숙이고 크런치 여러 가지. 근데 제가 말하는 코어 운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복부를 또는 이 복부를 움직이지 않고 몸통을 너무 많이 이렇게 구부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팔과 다리를 움직여서 또는 외부의 어떤 저항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움직임이 없어요. 여기가 움직이지 않고 힘이 들어가게끔 다양한 환경과 과제를 통해서 힘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코어 운동입니다. 코어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척추가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척추가 길게 신장된 상태에서 코어의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면 우선 내 몸은 안전합니다. 그렇다 하면 팔과 다리는 움직이기가 되게 수월해지고요. 그리고 힘이 10%, 20%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경험해 보셔야 알 수 있는데, 척추를 얼마나 내가 잘 길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운동의 수행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강조드리는 거는
코어 안정화 운동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동 범위 증가를 위해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아지고 계시면 그러면서 코어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불안정한 환경에서 가벼운 무게를 통해서 그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지구력 운동, 근지구력 운동.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덤벨 벤치프레스 있죠? 플랫 벤치에서 하는 덤벨 프레스, 누워서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쉽게 하나만 예시를 들면 짐볼에 등에 대고 하는 거예요. 짐볼에다가. 그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 이론들이 있지만 우선은 여러분들이 불안정한 환경을 통해서 내 몸이 스스로 안정될 수 있도록 컨트롤 하시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걸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안 다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불안정한 환경을 통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예시로 그래서 하나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데요. 근력 운동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대측성에 대한 고려사항을 토대로 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플랫 벤치에서 덤벨을 한쪽만 들고 하나만 들고 이렇게 플랫 벤치 프레스를 하는 겁니다. 덤벨로 한 손으로. 즉 조금이나마 불안정하다는 거죠. 근데 초보자분들은 프리웨이트 자체가 불안정할 거예요. 근데 더 가볍게 해서 무게를 빨리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몸을 좀 더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을 시켜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를 설정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몸의 코디네이션이 좋아집니다. 조금이나마. 운동 방법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예시로 먼저 설명드리는 거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두 손으로 하는 덤벨 벤치프레스 하는 거죠. 또는 뭐든 상관없어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중량 올리셔도 돼요. 근데 이런 선행되는 운동들을 하고 나서 이 덤벨을 하면은 힘이 빠지지 않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힘이 빠져봤자입니다. 초보자분들이 빠져봤자. 이 선행 전에 있는 운동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무게를 많이 올산다? 그건 단지 그냥 욕심일 뿐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냥 머신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극이 잘 오니까. 당연히 그 머신으로 하는 운동이 그 타겟에 대한 근육의 운동은 정말 잘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좀 더 부상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선행되는 운동들을 먼저 해보시고 마지막에 그 헬스 머신을 이용해서 좀 더 그 타겟 근육에 집중하는 운동을 해보세요. 저는 좀 둘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은 느려도. 근육이 커지는 게 조금은 느려도 둘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다치면서 오랫동안 운동하고 몸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운동 방법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과학적인 이론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구성해서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약간 대측성, 동측성도 있는데요. 대측성으로 사람이 이렇게 보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대측성에 대한 운동으로 고려해서 운동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하체의 기능은 두 발로 하는 스쿼트만 하지 마시고 한 발로 할 수 있는 스쿼트를 하든지 한 발로 하는 데드리프트를 하든지 약간 이런 구성을 가지고 사는 운동도 조금 곁들여서 하체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체 밀기 운동, 하체 당기기 운동에서 한 발로 하는 이런 데드리프트 동작이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균형 감각, 밸런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처음에는 이런 그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운동, 그 다음에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을 해서 내 몸을 조절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제로 근력 운동, 그 머신 운동 하기 전에 조금 하셨으면 하는 좀 바람을 이 영상으로 좀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하시면 조금이나마 부상에 도움이,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전하게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 인터뷰가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무거운 얘기인데 제가 재밌게 말을 못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그리고 토요일에 지금 밤 10시가 다 돼갑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토요일날 밤 10시에 제가 이렇게 낮에는 이제 인천 쪽에서 또 이렇게 교육을 받고자 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에. 좀 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랑 이런 정보들을 자꾸 보고 그렇지만 정말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거기에서 어떤 좋은 정보, 대단한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좀 그래서 약간 제 스스로가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약간 눈치 풀리게 되는 좀 경우도 많았고, 저도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제 정보가 잘못 전달돼서 여러분들이 좀 부상당하고 있진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뭐 방법들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잘 추려낼 줄 알 수 있는 능력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유튜브로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유튜브는 정보만 얻으시는 거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몸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스스로가 잘 움직일 수 있고, 무게를 통해서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결론은 운동은 스스로 해야 돼요. 옆에서 저 같은 이제 운동 지도자가 옆에서 지도를 해도 위험 요소만 최대한 저희가 줄여줍니다. 근데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저희 같은 전문 운동 지도자들은 되게 많은 과학적 이론들이 있고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거를 고려해서 이 회원에게 맞는 운동이 뭘까라고 고민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거기에 맞는 도구를 선택을 해서 시킵니다. 그러니까 즉 종이 한 장 차이로 다칠 수도 있고요, 종이 한 장 차이로 이 회원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선수들도. 내가 스포츠 선수가 왔어요. 그 스포츠 선수에 대해서 어떤 스트렝스를 좋아지게 하든 기술을 좋아지게 하든 뭐든 상관이 없지만, 저의 위치에서는 스트렝스 컨디셔닝 코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선수분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일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선수들한테 적용을 했을 때 과연 그 선수가 근육이 많아진다고 해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스포츠 기술이 좋아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육이 많다고 해서 스포츠 기술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반인분들, 그리고 헬스장을 다니는 이런 초보자분들이 운동을 할 때 당연히 머신 운동도 좋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근육은 좋아져도 자신의 몸이 틀어지고 자신의 몸이 근육이 불균형이 되는 현상을 잘 몰라요, 스스로. 그리고 결국에는 운동을 하다 못해서 이제 불편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에 가게 되고. 근데 누구나 다 병원을 가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몸이 불편해져요. 근데 불편했을 때 왜 불편한지를 아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 불편한 거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서 개선해 나갈지, 이거를 초보자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알고 운동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운동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운동에 정답이 없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답을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분별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 이 영상이 제가 지금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앞으로 계속 컨텐츠가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 내용들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사람은 그냥 이런 거 고려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구성해서 하고 있구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는 운동 프로그램들을 조금은 나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조금 고려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저는 안전하게 부상 없이 운동 프로그램 구성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들을 올리기 위해서 조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힘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뭐 이렇게 지루한 인터뷰 내용은 많이 없을 건데,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상 없이 오랫동안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나를 바꾸는 운동 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